요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들 나도 주식해야 되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둘 다 고점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투자에는 정답은 없지만 나에게 더 잘 맞는 방향은 있으니까요. 저는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공부해오면서 요즘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급상승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 저도 주식이 없어서 나만 돈 못 벌고 있나?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크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부동산에 큰 돈을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할 수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못했지만 그 시기가 지난 지금 잠실 아파트는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 일상에서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래도 깔고 앉아있는 집의 가격이 오른 거니 그냥 큰 자산을 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저처럼 지금 시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서울 아파트 비싸서 못 사니까 주식으로 돈을 먼저 벌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식, 부동산 어떤 게 먼저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파악하고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과 주식의 공통점, 바로 가격입니다. 정해진 가격, 즉 정가가 없다는 것인데요.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모든 제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요리로 밑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트에 자주 가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금치를 구매하려고 가격을 보았어요. 한 봉지에 3,900원이던 이 시금치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마트에서 시금치를 처음 구매해봤거든요. 그래서 싼지 비싼지 모르고 그냥 샀어요. 그렇게 만든 시금치 무침을 다 먹고 다시 구매하려고 마트에 갔는데 시금치가 4,50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지난주에는 3,900원이었던 시금치가 무려 10%나 오른 거죠. 저는 시금치의 지난주 가격을 생각하고 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격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식 고점 아닐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할 때 3만 원대에 샀었어요. 이때 비교하면 10만 전자가 넘은 삼성전자. 너무 비싸죠. 반면에 삼성전자가 25만 원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보았을 때 너무 싸죠. 당장 사고 싶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잠실 아파트 비싼가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실 리센츠는 20평대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30억이 찍혔어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23억이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비싸죠. 그렇다면 현재 호가를 볼까요? 호가는 32억부터 시작해요. 최고 실거래가랑 호가가 2억이나 차이나요. 실거래가가 오히려 저렴해 보이죠. 이렇게 가격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나 좋은 기업의 주식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면 황금성이에요. 주식은 누구나 바로 시작해볼 수 있어요. 몇십만 원부터 억 단위까지 투자 금액이 다양하죠. 반면에 실거주 부동산은 어떨까요? 서울만 해도 기본 1, 2억의 시드가 있어야 되고 대출이 함께 항상 해야 돼요. 여기서 선택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고민했었어요.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예요. 사용 가치는 내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 단순히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주 근접으로 시간을 벌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주식에는 사용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큰 돈을 굴리는지를 생각했어요. 공통점에서 부동산과 주식 모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쪽이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주식은 일반적으로 적은 시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1억 이상의 시드와 대출이 더해져서 굴려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점에서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사는 것과 부동산을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을 비교했을 때 투자 가치가 부동산이 더 크다는 차이점이 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은 황금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먼저 주식에 접근하지만 저는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부동산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산에 먼저 투자를 했어요. 실거주를 한 거죠. 제가 처음 서울 아파트를 살 때도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저희 남편은 대출은 너무 위험해 라고 해서 돈을 모아서 주식으로 불린 다음에 대출을 최소한으로 받아서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런 멋진 계획을 생각하곤 했죠.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랬어요. 하지만 아파트의 가격은 제가 시드머니를 모으고 주식으로 불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주식으로 크게 불릴 수 있는 실력 또한 없었죠. 흔히 묶인다라고 하죠. 주식에 넣어두면 묶이는 돈을 생각하면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소액으로 투자했던 삼성전자 주식을 빼고 모두 정리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의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하고 아파트 청약 투자로 소액의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갔어요. 이후 보유한 부동산들이 상승해준 덕분에 잠실 아파트로 갈아타게 할 수 있었죠.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어떤 곳에 가치를 두는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의식주가 먼저였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든 우리는 상승했을 때의 찬란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을 때 리스크까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지켜보면서 하락장에는 덜 빠지고 상승장에는 빠르게 회복해서 더 오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을 예시로 잠실 아파트는 23년 하락장에 20억에서 16억까지 떨어지면서 4억이 빠지게 돼요. 이때 다들 무서웠죠. 그래서 매수하는 걸 두려워했는데요. 이 무서운 하락장은 6개월간 이어졌어요. 이후 2년간 8억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장은 짧고 상승장은 길었던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 돈을 투자할 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돌아오는 하락장에서도 멘탈을 챙기면서 버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자 주식보다는 실거주를 하면서 서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먼저 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나의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와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과 주식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지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